대전시가 내후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용역 착수 보고서가 나오면서 다양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전역이 빠진 노선과 이 전력 공급 문제 같은 운영 방식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트램을 이용하게 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더해져야 할까요?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관련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트램건설과 박필우 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옆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민재홍 책임연구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이재영 선임연구위원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교통안전환경연구소 장태경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정거장 수와 위치 등을 조정하는 기본 설계가 한창 진행 중이죠. 하지만 대전의 관문이자 이용객 수요가 많을 게 뻔한 대전역은 정거장에서 빠져있는 기존 노선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 전체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이제 국가 사업들이 들어오잖아요. 혁신도시라든지 도심융합특구라든지. 근데 대전역을 트램이 연결을 안 하면 주춧돌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허태정 대전시장은 무가선 트램으로 전 구간을 운행하기에는 배터리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불가피하게 노선의 3분의 1은 유가선으로 하되 대상 구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관련 영상 보셨는데요. 먼저 박 과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본 및 설시 설계 용역 착수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진 상황부터 좀 먼저 좀 정리를 한번 해주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당초에 최초 1996년도에 노선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큰 틀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사업성 부족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민선 7기 들어서서 2019년도 1월 달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부터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타 면제 받은 이후에 중앙정부하고 총사비 조정, 그다음에 이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난 12월 달에 이제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올까지는 이제 기본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이제 실시 설계 마무리한 다음에 곧바로 이제 공사를 착공해서 2027년도에 이제 개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게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어가지고 시민들이 도대체 하긴 하는 거냐 이런 질문 저도 많이 받았는데요. 정확하게 2013년인 거죠. 그러니까 2013년 상반기에는 삽을 뜬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들 계획은 이제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 마무리되는 게 2022년도인데요. 2022년도 말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 말에 마무리가 되고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대로 곧바로 공사를 착공하려고 그러는데 늦어도 2023년도 상반기에는 늦어도 공사를 착공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 설계가 마무리가 빨리 되면 내년 말에 착공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렇게도 가능한. 알겠습니다. 민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트램 노선이랑 사업 전반적인 얘기 해주셨는데 이게 또 배터리 트램이란 말이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 상용화된 사례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터리 트램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지금 현재 그 대전 트램 운영 계획 수립 및 도로 영향 분석 용역 책임을 좀 맡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그 기본 계획에서 담지 못하고 있는 트램의 특성을 좀 반영한 것들을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의 급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배터리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일단 결론을 내렸고요. 뭐 자세한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사님, 지금 뭐 박 과장님이랑 우리 민 박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전 트램 뭐 사실 아직 삽은 안 떴지만 설계 들어간 것부터가 착수가 된 겁니다. 예. 순항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인들도 말씀하시기를 살아생전에 트램을 타볼 수 있겠느냐라고 힐난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까지 다소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잘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대로 간다 그러면 대전시가 이제 목표로 하는 2027년 경에는 정말로 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 세계 최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트램이 대전이 최초가 됐으면 했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부산이 지금 먼저 대전보다 완공이 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대요. 예. 부산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그 트램의 이제 실용화 사업이라 그래서 R&D 사업의 결과물을 상용화하는 어떤 그 사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리 대전시처럼 36km 구간을 달리는 건 사업 노선으로 하는 교통수단으로 하는 그 노선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전시가 최초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중교통을 트램으로 완성하는 건 대전이 처음이 될 거다 그 말씀이시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 소장님, 트램이라는 게 생소합니다. 뭐 유럽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이런 데 가신 분들은 뭐 접해 보실 수도 있지만 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지나고 노면 전차가 도로 위를 달린다는 건 사실 상상을 못한 일인데 트램 도입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데 교통 약자를 고려한 복지 교통 정책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지하나 혹은 고가로 다녀야 되느냐? 도대체 도로상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제는 어르신들도 많고 교통약자들이 많거든요. 이러신 분들이 도로상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니는 하나의 기본적인 교통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전에 아무래도 예타 면제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도시 매력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국내외에서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 트램을 타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험형 그런 교통수단으로서 또 자리매김되면 또 하나의 어떤 그 매력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사실 대중교통을 이제 활성화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 시스템에서 교통약자나 이런 대중교통의 흐름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의 어떤 교과서적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대전 트램이 좋은 그런 아마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전을 노잼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노잼 도시의 명물이 될 수 있을까?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과장님, 작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과장님, 근데 뭐 이런 명물이 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무엇보다 이제 궁금한 건 뭐 노선이랑 정거장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은데 일단 정거장이 뭐 기존에 발표가 됐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지금 일정 부분 뭐 조정을 하실 계획이 있고 실제로 조정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은 동구, 그다음에 대덕구, 유성, 서구, 유성하고 서구, 중구 전체 5개의 구를 다 거친 노선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1호선하고 이제 환승되는 부분은 유성 운천역, 정부청사, 그다음에 서대전 내거리, 그다음에 대동역에서 이제 환승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충청권 광역철도가 있는데 광역철도하고는 이제 복수 정거장하고 그다음에 서대전역, 그다음에 이제 오정동
정거장에서 환승이 가능합니다. 네네. 이렇듯 이제 저희들이 36.6km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정거장은 35개소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네. 35개소가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기본 계획 단계에서 네네.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네네. 계략적으로 좀 적은 숫자로 다 정거장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네네. 외국 사례를 조사를 해보면 네네. 대부분 정거장 간격이 한 500에서 700m 정도 돼요. 그 문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램의 특성이 어떤 가로 환경, 괄호 네네. 환경이라든가 어떤 주변 상권 활성화, 그다음에 네네. 이제 교통 약자한테 이제 유리한 면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35개소 정거장이 있는데 평균 한 1km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네네.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예를 들어서 둔산동이라든가 모건대학교에서 관자동 가는 부분, 네네. 그다음에 유천동 이런 부분이 좀 간격이 넓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세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는 시민들과 함께 공개를 해서 의견도 한번 청취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외국 사례처럼 500에서 뭐 한 600m 간격으로 정거장을 세운다고 하면 지금 뭐 정거장이 35개잖아요. 예. 그럼 거의 뭐 한 40개에서 50개 사이까지 정거장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검토를 예. 해봐야지 결정이 되는데 네네. 일단은 한 늘어나는 건 확실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병행해서 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 확정된 다음에 네네.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정거장이 늘어나시면 뭐 이용이 편리해지시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반면에 이제 자주 정차를 하게 되니까 뭐 좀 더 볼멘 소리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뭐 기본적으로 방향은 맞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예, 예. 그 트램의 기본적인 특성이 보행자들의 접근성을 좋게 하고 도심 재생, 도심 활성화 이런 쪽에 이제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처럼 1km 간격 정도 되는 네네. 역 간격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전시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촘촘하게 네네. 역사가 신설이 되어야 네네. 트램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네네. 보여지고요. 그 핵심 결절지라고 할 수 있는 네네. 뭐 예를 들면 학교, 네. 예를 들면 뭐 대전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역에 대한 고려요. 예, 예. 네, 뭐 지금 대전역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역이 노선에 빠졌습니다. 예, 오늘 뭐 토론의 본격적인 주제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걱정이 많습니다. 대전의 관문이고 교통 수요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대전역이 빠졌는데 이대로 괜찮냐 이런 의문이 근본적으로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 먼저 과장님 대전시 입장을 좀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예. 저희들이 2호선 노선을 이제 최종적으로 검토할 당시에 이제 2016년도에 검토를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지역 주민이라든가 어떤 뭐 지역 국회의원들 뭐 여럿이 이제 그 자문을 받아가면서 검토를 했는데 네. 저희들이 검토 결과는 네, 네.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네. 어떤 시민과 약속 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당초 노선을 유지하는 거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전역 경유 부분을 지금 네, 네. 반영한다면 어떤 사업의 어떤 지연이라든가 이런 게 네. 이제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네, 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가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2016년도 1월부터 이 업무를 봤는데 네. 그 당시에 주요 어떤 시민들의 민원이 네, 네. 뭐였었냐면 어떤 트램 도입에 따른 어떤 교통 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민원이 많았어요. 네, 네.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제 기본 계획 신청을 국토부에다 신청한 이후에는 네. 또 기재부에서 2018년도 1월부터 이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네, 네. 그 당시 민원은 뭐였냐면 트램이든 고가 방식 경천절이든 네, 네. 빨리 사업을 해라 이제 네, 이런 네. 게 주 민원이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예타 면제 사업이 2019년도에 결정되면서 네. 곧바로 이제 중앙부처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네, 네. 작년도 이제 12월 달에 기본 설계가 이제 착수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 설계 착수는
이제 사업이 이제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마당에서 어떤 정상궤도에 올랐는데 예. 지금 다시 이제 대전역 경유 문제를 가지고 이제 더 어떤 그런 부분 검토 기간이라든가 네. 어떤 또 지역에 또 갈등이 발생되고 있을 소지가 또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네. 제 실무자 입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네. 대전역 경우에 대한 공감이 가지만 네, 네.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도 검토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네. 사업비 부분 문제 네. 이런 걸 했을 때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이 네.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안으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네. 예타 면제 사업 결정 이후에 도시철도 추가 연결이라든가 지선 뭐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네. 전체 한 66km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을 대전역을 포함해서 함께 검토하는 네네. 용역을 이번 이제 추경에 한 10억 정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그 용역 과정에서 대전역이라든가 대전 복합터미널 이런 부분을 함께 이제 포함시켜서 검토해서 네네. 이제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단계적으로 건설을 하려고 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부연해서 좀 예,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예, 예. 그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 수립도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기본 계획 수립 당시에 저희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이제 그 대전역 그리고 이제 종합 터미널 이런 이제 주요 수요 발생 요소가 있는 곳에 대해서 경유를 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하고 같이 거기를 이제 경유할 수 있는 여러 노선의 형태를 10여 개 이상을 검토했었고요. 다만 아쉬웠었던 거는 이게 그걸 통해서 수요는 창출이 되지만 이제 또 그에 따른 또 사업비 추가가 불가피해서 그 당시에는 이 예비타당성 제조사가 확실시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비타당성 제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성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어서 그때 이걸 확실하게 넣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때 판단을 좀 했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상황이 좀 바뀌어서 예타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뭐 그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방법대로 충분히 할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건 이 예타 면제라고 하는 게 케이스가 거의 이제 첫 번째여서 이거를 이제 노선을 현재 있는 걸 변경시켰을 때에는 이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좀 포함시켜서 요 다음에 빨리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업비가 추가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또 교통체증 우려가 있고 또 예타 면제를 통과한 상황에서 이걸 국토부랑 협의하다 보면 뭐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역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그 어떤 교통 수요가 분명히 그쪽에 집중될 거라는 뻔한 예측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과장님하고 민재용 박사님께서 2016년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6년에 제가 지금 트램 본부의 전신인 대중교통 혁신 추진단의 부단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대전역 추가 문제를 가장 먼저 지시를 해서 이 검토가 시작이 된 거고요, 이 대전역이. 그래서 당시에 왜 그럼 대전역이 포함이 안 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무적인 선에서 적어도 대중교통 추진 혁신단하고 자문위원회 선에서는 대전역을 추가하는 노선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었다라는 것들은 이제 확실한 팩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대전역 경유 문제는 이제 결국은 안 됐습니다만 저 역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뀐 것이 이제 예타가 그 사이에 면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추가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실 것이고 또 요 대전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노선을 바꾸는 게 아니고 약 1km 정도만 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 부분이 아니라서 설계 과정에서 얼마든지 사업 지연 없이 이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갈등이라는 부분도
원래 있던 역이 없어진다 그러면 상당 부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시되는 대안들은 원래 있던 역은 그대로 두고 네. 대전역만 추가하는 경우라서 갈등 부분도 크게 염려가 되지 않고요. 특히 예타 전에 사업비 추가 문제가 이제 좀 논란이 됐었는데 네. 지금 저희가 KBS나 이런 데서 이제 지금 시민단체에서 제시하는 대전역 안 같은 경우에 현재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기존 안보다는 네. 사업비가 오히려 더 절약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기존에 이제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기존 안은 교량을 통해서 일부 구간을 통과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대전역을 통과하게 되면 그냥 노면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비 절약되는 측면이 있어서 네. 사업비도 크게 증가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전역을 지금 대전시에서 고려하지 못할 만한 눈에 띄는 이유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대전시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대전역을 통과시키고 싶을 겁니다. 네.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건데요. 네. 여러 가지 이와 관련해서 대전역 같은 경우는 저는 살짝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대전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대전역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시민들이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해왔는지에 대한 노력을 우리 공공 측에서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해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 예. 왜냐하면 지금 16년도 전이면 한참 오래 전부터 지하에서 고가 그리고 고가에서 노면으로 나왔거든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수정을 할 부분은 하고요. 특히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도 대전역을 이용했습니다만 지상 위에서 또 지상을 내려왔다가 또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지하에 갔다가 다시 노면 전차를 타기 위해서 지상으로 또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런 어떤 저항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는 또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시민 스스로가 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는 좀 더 허심탄회한 그런 이제 오픈 마인드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발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2016년 정도에 이제 해외를 많이 견학을 갔었거든요. 가서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라든가 이제 독일, 체코 이런 데 가봤는데 가서 제가 도시에 가서 느낀 점은 뭐냐면 뭐 우리 대전으로 말하면 이제 대전역 같은 경우잖아요. 대전역이라든가 어떤 시외버스 터미널, 도시의 관문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트램이 다 연결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대전도 이제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야 될 거로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거의 트램이 한 100여 년 전부터 이제 건설이 돼서 지금의 어떤 교통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대전에서 2호선 같은 경우는 트램의 1호선이거든요. 1호선이 전체적인 어떤 대전의 교통 결절점을 한꺼번에 연결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가면서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선을 활용해서요. 그 부분 뭐 우리 민 박사님께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고요. 민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갈등이나 기간이나 경제성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갈등 부분이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뭐 대전역을 추가한다고 하지만 기존의 인동역과 대동역을 연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바뀌면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할 텐데 기존의 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우회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갈등 유발 요인이 될 것인가? 당시에 저희가 이제 검토했었던 노선은 약간씩 이제 우회를 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그때는 검토를 했었고요. 아까 이재영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현재 예타 면제라고 하는 그 트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의 갈등을 잘 해서 어떻게 이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변경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좀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예타 면제에 의해서 추진되는 이런 철도 사업이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총사업비를 이제 거의 누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조건으로 예타 면제가 이제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비의 변경이라든지 노선의 변경 이런 것들이 그 동안에는 국토부에서 생각하던 이 기본 계획의 변경으로 생각을 해서 갈 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 사업비의 증액을 포함해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기재부도 엮여 있고 하니까. 이런 변경들을 이제 국토부가 이제 여러 개를 다 한꺼번에 수용해서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좀 따르겠다. 뭐 그런 말씀이었고요. 일단 뭐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인동 사거리에서 대동역까지 1.21km거든요. 거기에 약 700m 정도의 교량 구간이 포함되는데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제가 추산해 보건 데는 공사비가 약 한 237억 원 정도 들고요. 반면에 대전역을 경유해서 가면은 약 1km 정도가 늘어났지만은 사업비는 이제 노면으로 가기 때문에 234억 원 정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업비는 추가될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에다가 대전역이 지금 일일 4만 6천 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우리 대전 도시철도 1호선 22개 역을 하루에 10만 명 정도 이용하는데 단일 대전역 KTX 대전만 4만 6천 명 정도가 이용을 하기 수요가 때문에 절반이 몰려 있군요. 예, 절반 정도가 거기 있기 때문에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그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박사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재원 박사님 말도 이제 맞고요. 맞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이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2호선이 이제 중앙정부의 어떤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60%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승인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뭐 정거장이라든가 어떤 노선이 좀이라도 바뀌게 되면 처음서부터 이제 사업성 분석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어떤 뭐 사업 지연이라든가 어떤 뭐 또 중앙정부하고 어떤 사업비 증액이 되면 또 그런 부분에 또 해소할 부분이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에 따라서 늦어지게 되면 또 그동안에 겪었던 시민들 1996년도에 이제 노선이 결정됐는데 거의 한 25년이 됐잖아요. 또 거기서 뭐 늦어진다 그러면 그 시민들의 어떤 기대감의 어떤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뭐 그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많은 애로가 또 생각이 되고 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소님 어떻게 보세요? 뭐 대전시가 걱정하는 바도 뭐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 대전역 사업을 자세히 들여보면 사업비는 비슷하고요. 오히려 경제성은 높아집니다. 대전역을 경유하니까요. 이런 경우에 이제 중앙정부랑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경우에 그럼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그 길을 다시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좀 중앙정부에서 어떤 융통성을 좀 발휘해 줄 수 있지 않은 거냐? 저는 중앙정부에서 좀 융통성을 발휘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대전의 지하철 2호선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타 면제까지 받았거든요. 그 의미를 생각한다고 보면 충분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한 수요를 참작할 수가 있고 안 되면 정말 우리 대전 시민들이 원하고 안 되는 문제가 기술적인 한계 혹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어떤 정확한 팩트가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원하는 수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한번 더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박사님 덧붙여서요. 대전시는 이제 이번에 대전역을 경유를 안 하면 지선으로서 대전역을 장기적으로요. 대전역을 경유하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어떤 그거는 문제가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대전역을 직결하는 것이랑 네. 환승하는 것이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대전 지역의 통행 패턴하고 수도권의 통행 패턴하고 다른데 대전 시민들의 일일 평균 통행 거리가 한 통행당 약 한 27분 정도 되거든요. 27분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10분 정도를 환승하는데 할애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트램을 이용을 포기를 하고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겠죠. 반면에 다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약 1시간 정도가 평균 통행 거리이기 때문에 그중에 10분은 약 6분의 1 정도밖에 차지 않아서
지선으로 간다라는 것은 수요와 비용을 다 까먹는 방식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장 박사님 의견에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지금 이게 대전역이 추가되거나 사업비가 일부 늘어난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라는 걸 운용을 하는데 거기에 규정에 의하면 이론상으로는 노선의 3분의 1까지 협의 없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노선 자체가 크게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정에 따라서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서 얼마든지 협의가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처음부터 이걸 검토해야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반론하시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지금 말하는 건 지선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지선 개념이 아니라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이 어떻게 보면 트램 1호선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트램 2호선, 3호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향후에 어떤 대전역을 경유하는 트램 2호선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트램 노선의 운영 계획을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전역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램의 어떤 본선으로 다 연결을 해서 그렇게 이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어떤 지선 개념이 아니라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램의 확장성을 감안하면 본선 지선으로 그렇게 쉽게 나눌 건 아니다라는 말씀인데요. 조금 저희가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한 주제로 너무 오래 얘기하는 것 같긴 저희가 한데. 주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이제 관리하는 방식이 다른데 기재부는 결국 돈을 가지고 관리하는 거고요. 이제 국토부에서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수립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본계획을 또 이제 변경하는 절차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본계획 변경에 이제 그 중요한 요소여서 변경해야 되는 사유들이 노선의 약 한 10% 정도가 이제 변경되거나 하면 이제 그럴 수가 있어서 근데 방금 이제 이 대전역인 경우는 전체 노선의 한 10%에 해당하는 일까지는 안 벌어질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잘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트램 운영 계획 및 도로 영향 분석이 왜 이제 진행됐냐면 이게 도로 위를 달리다 보니까 그동안의 기본 계획 수립은 대부분 다 지하철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대상이어서 이 도로 위 상황에 대한 고려들이 많이 부족한 거죠. 기본 계획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전체 교통 신호도 다 같이 개편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노선이 일부 좀 변경되게 되면 이제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아주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연될 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지연은 불가피하게 좀 생기긴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많아서 대전역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일단 마무리를 좀 져야 될 것 같고요. 이 박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대전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던 건 트램이 무가선이라는 거였거든요. 사실 전차 생각하면 위에 지저분하잖아요. 전선들 지나가고. 근데 무가선 트램이 잔디밭이나 차 사이를 대로변을 지난다. 굉장히 이제 멋진 상상을 했었는데 허태정 대전시장이 무가선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그 민재용 박사님 계시지만 민재용 박사님이 이제 연구 책임으로 하셔서 그 용역 결과를 아마 시장님이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저도 이제 용역 보고서를 좀 보고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가선 트램은 배터리뿐만이 아니고 슈퍼캡이라고 하는 배터리와 유사한 방식입니다만은 정류장에서 역사에서 급속 충전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승객을 태우러 멈췄을 때 그때 짧은 시간에 충전을 하는 거죠. 20초에서 30초 사이에 충전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두드러진 방식이 이제 지면 급전 방식이라 그래서 요거는 2003년부터 상용화돼 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 무가선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그 무가선, 지면 급전 방식의 무가선 기술이 비교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슈퍼캡하고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가 돼서 그중에 배터리가 좀 최적이지 않느냐 이런 결과를 낸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책임 연구원께서. 네. 예. 그럼 말씀 끝나신 겁니까? 예, 그럼 민 박사님 말씀을 좀. 네. 저희가 이제 완전히 그 지면 급전 방식을 배제했었던 건 아니고요. 통상 할 수 없이 APS라고 부르긴 합니다. 알스톰의 이제 고유 기술이어서 이제 알스톰 쪽에서 이름을 붙인 이제 APS인데 저희가 이제 해외 자료를 통해서 초창기에 검토했을 때는 이게 일반적인 가선 설치보다 설치비가 한 5배 정도 높다라는 해외 자료를 저희가 좀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알스톰 쪽에서도 저희 이제 그 대전시를 통해서 설치비가 한 3배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 자료를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그 자료가 공식적인 견적서의 형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사업비 나누는 방식하고 좀 다른 면도 있고 그리고 해외의 자료를 토대로 저희는 5배쯤 돼야 그렇게 보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만약에 한 5배 정도의 그 가선 설치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비용이 든다면 만약에 이제 전체를 그 노선 전체를 APS로 이제 시공했을 때는 한 1,500억 정도가 이제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일부 지금 검토되고 있는 이제 가선 무가선으로 이제 그 하는데 일부 가선만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일부 가선에 대해서 APS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에도 약 한 500억 정도는 이제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기능상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배터리도 가능하고 슈퍼캡도 가능하고 APS도 가능한데 비용에 대한 고려에서 조금 저희가 제외시켰던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 슈퍼캡도 그 저희가 이제 세밀하게 좀 검토를 했는데 슈퍼캡이라고 해서 무조건 슈퍼캡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슈퍼캡도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보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보조적으로 쓰고 있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그 역간 거리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그 실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해외 제작업체하고 협조를 통해서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작업체가 배터리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업체도 같이 배터리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어요. 이 두 가지가. 노선 조건을 다 넣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슈퍼캡은 그 특성상 짧은 시간에 충전을 해서 짧은 시간에 방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가선을 설치하게 될 때 가선이 200~300m마다 되게 짧게 끊어져서 여러 번으로 나눠야 하는 그런 단점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슈퍼캡인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작기 때문에 일단 유사시에 대비할 때의 유사시 대응성이 조금 배터리에 비해서는 불리하다. 그리고 차량을 나중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철도 안전법에 따라서 형식 승인이라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형식 승인을 받으려면은 이제 기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이 그 배터리, 슈퍼캡, APS건 다 이 기술 기준이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배터리는 그 기술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도입에 조금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그래도 배터리가 낫다라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배터리를 선정을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들이 이제 급전 방식을 검토를 하면서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주안점을 둔 게 뭐냐면요.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태풍이 불어도 트램이 안정적으로 운행이 돼야 된다. 이제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우리 이제 무가선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가선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가선 좀 전에 이제 민 박사님이 얘기한 거 슈퍼 캐퍼시터 그다음에 3개 조방지 APS 모든 걸 검토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후적인 부분이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상황을 이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이제 용역을 통해서 이제 이번에 급정 방식을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게 제가 의문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그 최적 시스템을 선정하는 용역에서 그 지면급정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서 최적 시스템을 선정한 게 아니고 이 지면급전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한테 들어봤더니 비싸다고 하더라. 그리고 관련 회사한테 뭘 하나를 받았는데 좀 비싸더라. 그래서
우리는 비교 자체를 여기서 스톱을 하고 나머지는 슈퍼캡하고 배터리만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비교를 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가선의 5배라는 근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분야 올해 이제 트램 관련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비용 관련해서는 제가 해외에서 자료를 여러 군데서 수집을 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증빙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데 가선의 5배라는 말은 왜 나왔냐면, 일반 우리가 단선으로 이제 그 일반 트램 같은 가선으로 갈 때, 단선으로 갈 때 약 한 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킬로미터당. 그런데 이 APS 같은 경우 지면급적 방식 같은 경우 18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약 3.5배 정도가 좀 비싼 부분이 조금 과장이 돼서 이제 5배 이렇게 이제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요. 문제는 가선, 일반 가선 대비해서 한 3.5배 되는 건 맞는데, 그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배터리나 슈퍼 캐퍼시터에 비해서 3.5배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차량 전기 공급선이 없는 대신에 배터리를 사야 되고요. 또 차량을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안으로 내놓는 약 15km 정도가 가선 구간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가선 구간에서는 차량도 이렇게 구동시켜야 되고 충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선,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5억 원에 해당되는 단선으로는 될 수가 없고, 기술자 입장에서는 보면 12억 원 정도 되는 가선이 설치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총 고려를 해보면, 대전시가 구상하는 20km 플러스 16km 구간은 약 2,200억 정도 들어가고요, 배터리로 했을 때. 만약에 36km 구간을 전면 다 APS로 했을 때는 저희 계산으로는 좀 대략적인 계산입니다만은 약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고요, 배터리하고 APS하고는. 더군다나 여기에 추가적인 게 뭐냐면, 배터리는 우리 일반 자동차도 그렇습니다만 교체를 해야 돼요, 일정 시간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서 우리 민 박사님께서도 잘 해놓으셨습니다만은 약 배터리 교체 시기를 2.5년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놓으셨어요. 물론 이제 경제성에서는 5년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충전 방전이 되는 그 고려를 해서 약 배터리 50% 잔량이 남았을 때까지를 고려를 하면 차량에 부착되는 배터리의 수명은 약 2.3년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2.3년마다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 비용이 약 4천억 원에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그러면 평균 1년에 약 105억 원 정도의 배터리 교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하면 사실상 배터리가 가장 비싼 시스템이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좀 다시 한번 좀 검토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배터리 교체 비용까지 고려를 하면 배터리가 경제성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말씀인데요. 예,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검토는 했었고요. 아까 이제 알스톰 쪽에서 제시한 비용이 약 3.5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 자료에서 이제 알스톰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한 5배 정도 될 거라는 자료는 저희가 입수해서 뭐 필요하다면 이제 공개도 해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 3.5배 저희는 계략적으로 한 3배 정도라고 봤는데, 이거를 100%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거는 꼭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좀 둔 게 필요하고, 그 여유하고 이제 다른 해외 자료들을 같이 검토해 봤을 때는 5배 정도로 보는 게 맞다. 이제 결국 5배로 보느냐, 3.5배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궁금한 게 그 기준이 가선인데 배터리 기준에서 5배는 아니잖아요. 가선 설치비가 이제 5배.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유럽에서 볼 수 얘기고요. 있는 단순 가선에 대해서 이제 3배냐 5배냐 얘기인데, 그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대안으로 지금 배터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기준에서 얼마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도 이제 차량당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견적을 받았었던 비용은 편성당 배터리가 한 4억 정도였었죠. 이제 그 비용이 이제 차량에서는 조금 이제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고려해서 검토하는 경제성이 있을 수 있고, 사업비에 또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대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하고 예타 면제를 통해서 총사업비가 다 이제 협의가 된 상태여서 운영비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가 세밀하게 따졌을 때 배터리하고 이제 슈퍼캡은 이제 운영비까지 고려해서 검토를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사업비의 증액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서 이제 검토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에
한 번 더 말씀 좀 드릴까요? 아니, 저희가 토론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이 다 돼서요. 그것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가선, 무가선을 혼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무가선 지역은 뭐 반발이 없을 텐데 가선을 세우는 지역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가선이 설치가 되면 네네. 이렇게 이제 어떤 디자인이 나옵니다. 네네. 나오는데 이제 지금 이런 방식은 외국에서 지금 어떤 검증이 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뭐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관의 문제죠. 예, 미관의 문제 아무런 미관적인 부분은 이제 네네. 디자인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네. 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이제 디자인을 통해서 좀 해결할 부분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가선을 설치한 구간은 네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동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터널 구간 네네. 이런 데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관적으로 보존할 지역 이런 예. 부분은 이제 가설을 제외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상반기 중에 이것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마무리 네네. 되는 대로 이것도 정과장과 같이 네네. 그 시민께 이제 공람 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요. 어느덧 마무리 발언 들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뭐 자치단체마다 지금 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대전만의 트램이 성공하려면 어떤 점들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앞으로 트램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우리 장 소장님께서 좀 먼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예. 그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네. 어떤 민관, 산업 그리고 전문가 그룹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하는 그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좀 더 대전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녹여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네.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하면 이 첨단의 우리 미래교통 수단일 수 있는 이 녹색 친환경 트램을 좀 더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네. 삼아야 되기 때문에 보다 충분한 우리 다 오픈 마인드로 진짜 그 연구 결과도 처음부터 하셨으면은 결과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기본 계획 설계가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살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녹색 트램이 꼭 대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말씀들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 이 박사님. 예. 트램이 정말 오랫동안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추진되는 것인데 네, 네. 이 노선과 차량 시스템이야말로 시민들이 정말로 트램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네, 네. 마지막 부품인데 이거 정말 네네. 잘 끼워야 됩니다. 네. 이거 정말 운영비, 사업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비까지 고려하고 시민 편의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꼭 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과장님. 예, 예. 예, 트램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통 수요 관리 차원에서 도입된 거기 때문에요. 네, 네. 승용차 이용자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심지를 갈 때는 네, 뭐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네. 이런 어떤 배려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예. 네, 일단 트램이 기술적으로 단순하게 지하철처럼 이제 건설만 하면 교통 체계가 해결되는 그런 수단은 아닙니다. 네, 네.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체 교통 체계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네, 시의 네. 정책적인 뒷받침도 꼭 필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버스 노선을 어떻게 조정해서 네, 네. 트램과 역할을 잘 조율해 나갈 것이냐 이런 네, 것들이 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이 확정된 건 지난 2010년입니다. 그 뒤 지방선거 때마다 트램은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했죠. 노선 변경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트램의 성공을 위해서 대전 시민 모두의 편익을 위해서 결단을 내린다면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대전시는 해마다 세금 400억을 쏟아붓고 있고요. 그 폭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